그때 첫 낙찰을 받고 거의 100%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가면은 약간 이렇게 가게 돼요. 시작하면 시작된다. 제 인생 모토거든요.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쭉 공부도 했었어요. 뭐 하고 계신 거지?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동네 임장하고 있었어요. 여기 동네 어딘가요? 여기는 은평구 응암동입니다. 여기 사시나요, 혹시? 네, 여기 근처에 살고 있어요. 저 한번 집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따라오세요. 퀸이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10년차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부동산 경매 투자자 MM모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는 디자이너였었어요. 아, 디자이너셨어요? 어쩐지 노존녀의 기운이 있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는 뭔가 제 꿈을 이루려면 언젠간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강남이랑은 조금 먼 지역이어도 괜찮겠다. 제가 서울 올라온 지 이제 3, 4년밖에 안 됐거든요. 자취는 10년 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잠깐 살면서 어디가 제일 좋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 동네였었어요. 은평구가 되게 좋은 게 을지로나 종로, 뭐 충무로 쪽도 가깝고 망원, 합정 이런 동네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 동네랑 좀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좋겠다. 그리고 처음 집 보러 임장을 왔을 때 다 가족끼리 손잡고 산책하고 막 강아지들이랑 같이 산책하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들보다. 예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서울대 입구 쪽에서 살았는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방인이 정말 많아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처절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들 가진 그 젊은이들이 정말 많은 동네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살짝 여기에 비해서는 약간 삭막한 느낌? 그럼 이 집을 구할 때 계약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요소가 있었나요? 일단 2015년식 이상인 집을 찾았어요. 보통 이런 집이 엘베가 있거나 현관에 번호키가 있어요. 그래도 여자 혼자 사시는 집이니까 맞아요. 1층에 비밀번호 있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CCTV가 있는지, 집으로 가는 그 골목이 너무 좁진 않은지, 차가 좀 다니고 사람도 좀 다니고 해야 네,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큰 길가로 구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채광이 잘 드는 집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큰 창이 있는. 왜냐면 저희 집 고양이도 창밖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벽뷰가 아닌 뻥뷰라고 하거든요. 네. 뻥 뚫려 있는 그런 뷰가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꾸몄는지? 이 집에서 제가 이사를 오면서 산 거는 이 옷장이랑 선반밖에 없거든요. 거의 다 제가 10년 전부터 샀던 물건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돈 들이지 말자. 집에 돈 크게 쓰지 말자. 네, 이 오늘의 집 인터뷰에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긴 한데 너무 좋아요. 너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채널입니다, 저희. 돈을 정말 악착같이 모았거든요. 현재에 집중을 해서 자기 만족도 중요하지만 빨리 투자금을 모아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뭐 경매 투자를 하든 돈을 모으는 게 조금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집에 큰 돈을 쓰지 말자. 내 집을 샀을 때 그때 투자하자. 그 전까지 내가 어떤 인테리어를 좋아하는지 여러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감각을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꾸몄어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만으로 29살 96년생입니다. 근데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이렇게 넘어갈 때쯤에 결혼이나 아파트 매매나 이런 거를 맞아요.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경매는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투자는 아니에요. 경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정으로 인해서 법원에 나온 그 집들, 뭐 상가, 뭐 자동차들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대 때 여러 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 지금 6억대 아파트도 사라지고 있고 거의 다 10억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제 돈으로는 그 집을 살 수도 없고 만약에 산다고 쳐도 월 거의 200~300만 원의 이자, 상환금을 제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경매로 싸게 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경매 투자를 시작한 것도 있고, 사실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제가 29살 때 아홉수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홉수 뭔지 아시나요? 겪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는 진짜 세게 왔거든요. 진짜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거기다 회사도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이 두 가지 일이 한 번에 일어나서 약간 도피성으로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었어요. 이거 진짜 우물 안에 있었던 개구리가 나와서 진짜 새로운 세상을 본 거죠. 그래서 좀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얻고 싶다. 그 중에 도구가 경매다라고 생각해서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와. 이 집은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구조는 작업실, 그다음에 부엌 및 거실, 그다음에 안방 이렇게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보증금 3,000에 월세 55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인가요? 네, 여기서 주로 밥을 해먹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은 거의 안 해먹고,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살쪄도 좀 뚝배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점심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먹는데, 저는 진짜 자취 꿀템이라고 꼽는다면 이 아이를 추천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거를 네. 돈 주고 사야 돼? 그냥 냄비에다가 물 넣고 계란 삶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점심마다 이걸 먹으니까 너무 편해요. 물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물 넣고 계란 넣고 타이머만 되면 알아서 삶아지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요즘 그 천연 위고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이게 제가 먹는 올리브유거든요. 맨날 아침에 얘네 둘이 섞어서 마셔주고, 얘가 식물성 지방, 얘가 동물성 지방 합하면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점심마다 얘랑 이제 계란에 치즈랑 명란젓 있잖아요. 그거 올려서 올리브유 두르고 후추 찹찹해서 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또 초파가 지나가면서 먹을 수 있게 캣글라스를 주방에도 이제 하나씩.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기구 다 마련되어 있고요. 진짜 미니멀하시다. 그쵸? 이거 그릇도 10년 전에 사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 웬만한 곳에는 최대한 돈을 좀 아끼자. 너무 짠순이 같아 보이겠지만 근데 너무 좋은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되게 자기 자신한테는 아끼고 그렇게 살고 계신데 네. 고양이 용품에는 좀 안 아끼시는 듯한. 이게 그런 욕심이 있어요. 뭔가 다른 고양이가 좋아하는 걸 보면은 뭔가 내 새끼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뭔가 계속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 집사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 집이 아니다. 여기 고양이 집이다. 여긴 고양이 집이고 내가 얹혀 산다. 약간 이런 마인드.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네. 원래 냉장고가 여기 들어갔었어야 돼요. 이게 냉장고 자리네요. 네, 여기 냉장고 장인데 얘가 안 들어갈 줄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이거 원래 가지고 계시던 거? 네, 이것도 자취 시작하면서 샀던 냉장고 갖고 다니는데, 그 이삿짐 그 사장님이랑 엄청 머리를 싸맸어요. 그러다가 아가씨 날씬하니까 여기 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 살찌면 여기 못 들어가요. 계속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계란 위고비 먹고 있고요. 저는 자취 시작했을 때부터 페트병에 물 먹는 거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게 셀프로 교체할 수 있는 정수기예요. 필터를 갈 수 있거든요. 분기별로 문자가 와요. 이거 이제 필터 교체 주기가 됐다. 그래서 그냥 꺼내서 교체하면은 분리수거하는 것보다 훨씬 환경에도 물이 안 가고 너무 좋은 템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최대한 이런 틈새 제품을 애용하게 되는데, 그냥 제가 아침에 먹는 영양제들이거든요. 동선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물 따르고, 그리고 여기서 계란 삶고, 올리브유랑 레몬물 먹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효율적으로 동선을 이렇게 짜놓으셨네요. 나름 짜놨어요. 여기가 작업실인 거죠? 네, 제가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을 보내고 있는 작업실입니다. 이렇게 제가 앉아서 카메라를 두고 이 방향으로 촬영을 많이 해요. 촬영하고 여기서 편집하고 또 경매 투자 준비도 하고 있어요. 책상에는 막 최대한 뭘 안 넣는 걸 좋아해서 그냥 이런 스케줄러, 이런 충전기, 텀블러, 음료 뭐 이런 식으로만 놓고 있고요.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템이 바로 뭔가요? 이 의자거든요.
시티즈 아닌가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저 공간 디자이너입니다. 아, 맞네. 제가 의자를 정말 많이 찾았어요. 그 되게 예뻤으면 좋겠는데 또 허리에 안 좋은 의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예쁘면서 허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 딱 이렇게 앉으면은 허리를 이렇게 받쳐줘요, 저는. 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게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선님 키가 되게 크신데 딱 맞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이렇게 쏙 들어가고 이 의자도 너무 예쁘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체리나무예요. 아, 제가 결혼 말고 취미 찾기, 결혼감 말고 남편감 말고 맞아요. 취미 남편감 찾기. 말고 취미 찾기라는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구를 만들어 보는 게 약간 제 위시리스트였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투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그쵸? 네. 근데 앉지는 않고 그냥 아래다 놓고 발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접이식 책상이네요? 맞아요. 이게 예전에 진짜 유행했던 책상이에요. 5, 6년 전에 샀었던 책상인데 예전 집은 투룸의 거실 하나여서 얘를 식탁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 집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는 식탁을 놓을 공간이 없다 해서 작업용으로 쓰자 했는데 나름 만족해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고양이 침대고요. 이것도 캣타워가 이렇게. 네, 중간중간 보면 이런 고양이 용품들이 거의 초파집이죠. 그 고양이 이름이 초파인가요? 네, 제가 원피스를 좋아해서 아. 원피스의 초파 캐릭터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너무 귀여운 고양이님. 맞아요. 왕귀. 그리고 여기를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식물을 좋아해요. 근데 고양이는 식물을 잘못 먹으면 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식물들로 좀 놨습니다. 드시는 건가요? 네, 초파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걸 먹어요. 근데 얘는 먹으면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식물이라서 그런 식물들은 다 행잉으로 걸어놓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네, 고양이가 못 먹게. 초파가 풀을 너무 좋아해서. 이 이케아 선반은 계속 사용하시던 건가요? 여기 와서 샀어요.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뒷배경이잖아요, 컨텐츠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존을 좀 이렇게 힘을 주셨군요.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컵이에요. 시작하면 시작된다. 맞아요. 제 인생 모토거든요. 키위새인데 네. 키위새는 날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저의 시절, 그때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날지 못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자 제작을 했고 집 모양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네. MMO 홈이다 보니까 로고도 이렇게 집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그쵸, 이거는 크리에이터 수지님이 만들어주신 인형인데 제 로고입니다. 약간 패딩 재질이네요. 네,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약간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되게 느낌 좋아요.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노트인데 이렇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모닝 페이지를 쓰거든요. 그게 뭔가요? 모닝 페이지는 그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밤에 자기 전에 쓰는 일기는 내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제 정리하는, 기록하는 느낌이라면 이 모닝 페이지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비몽사몽하잖아요. 그때 막 적어 내려가면서 무의식 중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뭔가 나도 몰랐던 내 고민, 내가 바라는 소망,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에게는 저는 더더욱이 추천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부터 키는데 그래서 저는 잘 때 핸드폰을 여기다가 두고 자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은 여기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강제 기상. 그래서 모닝 페이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렇고 아래에는 제가 주로 읽는 책들, 재테크 관련된 책들은 거의 밀리의 서재라는 온라인 책으로 읽고 여기는 보통 자기계발이라던가 좀 공부하는 그런 책들 위주로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 책이 이 책이거든요. 어떤 거예요? 위대한 대화라는 책인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아니요. 협상책이 아니고요.
되게 유명하신 생을 잘 가꾸신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하는 인터뷰집이에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20, 30대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방황하잖아요. 근데 이미 좀 삶을 진득하게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엿보면서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약간 가이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5번 정도 읽었고 많이 읽으셨네요. 이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사인까지 받았어요. 네. 김지순 작가님이시군요. 네, 제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책을 늘 추천하고 있어요. 네, 이분은 왜 이러고 계신 건가요? 아, 제 남편이에요. 아, 남편분? 네,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거든요. 아. 제가 이 진격의 거인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형과 사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조용히 말을 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고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흐 전시에 다닐 때마다 굿즈들을 샀어요. 이런 블랭킷도 걸어놨고 또 이렇게 우편 스티커로 붙여놔서 액자도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고흐를 너무 좋아해서 그 남프랑스를 쫙 돌았거든요. 그게 이 액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 유럽 여행이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여기가 제일 잘 보여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행 다녔었던 사진들을 보고 좀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 근데 실제로 그냥 제가 다 인쇄하고 오리고 붙였습니다. 역시 이런 작품은 아날로그죠. 맞아요. 여기가 다 고흐 순례길이거든요. 이런 데도 다니고 파리 가서 재즈바에서 할아버지랑 춤도 추고요. 아, 귀여워. 그리고 스위스 에어비앤비에서 사귄 친구들이에요. 잘 지내시나요? 뭐 인스타 친구는 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네, 한 게 이 정말. 한 편에 딱 담긴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소중한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네. 제 외출 존에 필요한 아이들이요. 제가 향수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고 네.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청 독한 향수를 뿌리진 않지만 그래도 좀 향이 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향수를 안 뿌리고 이런 패브릭 향수 같은 걸 하는데 이건 제가 한 7년 동안 사용한 제품이거든요. 되게 예쁘다. 근데 제가 약간 중성적인 향을 좋아해요. 근데 이게 제가 딱 좋아하는 향이에요. 이거 향따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이게 패스비라는 브랜드예요. 살균 작용도 돼가지고 그냥 외출할 때 그리고 돌아와서 빨지 않아도 되는 옷들 같은 거 옷장 넣기 전에 한번 뿌려둡니다. 그래서 그냥 외출하고 오면 이런 반지들 껴있는 거 그냥 여기에다가 한 번에 넣거든요. 이것도 친구가 도자기 공방을 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준 그런 트레이입니다. 되게 뭔가 만드신 게 많네요. 제가 뭔가 이런 빈티지나 아날로그 같은 뭔가 수제 제품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저쪽 뒤에도 이런 디카 같은 게 엄청 많아요. 맞아요. 이 카메라가 조금 특별한 게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연애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그 카메라예요. 피디님 F시다. 저 완전 F예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 오빠 뭐 저 돌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들고 이제 저는 여행을 다니거든요. 너무 의미 있는 카메라다. 네, 그래서 이집트 때나 뭐 유럽이나 뭐 최근에 다녀온 여행 때 이 필름 카메라를 들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저를 담아줬다면 이제 그 카메라로 제가 보는 세계를 담는 거죠. 뭔가 비싸고 좋은 것보다는 좀 저는 되게 의미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밑에는 네. 제가 경매 투자하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처음 경매 공부했을 때 공부했던 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매를 시작하기 전 나의 다짐 막 이렇게 썼었어요. 그때 엄청 처절했을 때. 기록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억은 항상 휘발되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아 놓는 하나의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인간은. 이게 저장 용량이 넉넉진 않으니까. 그래서 기록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쭉 공부도 했었어요. 와, 정말 수능 보는 것처럼. 맞아.
그리고 이게 그 첫 경매로 낙찰 받은 집을 문서들을 정리한 거예요. 뭐 이렇게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은 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아, 1월 7일 낙찰. 색깔로 밑줄 친 게 내가 모르는 단어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 하나하나 다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입찰을 도전을 했었죠.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 왜냐면 모르면 무서우니까. 알아야 한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열심히 투자를 했고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명 되게 예쁜데요? 근데 예쁜데 네. 제가 키가 커서 지나다닐 때마다 네. 부딪혀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게 몸에 익었어요. 이렇게 가면은 약간 이렇게 가게 돼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옷장인가요? 네, 옷장입니다. 그럼 이 방은 이제 옷방 겸 작업실이네요. 네, 여기는 문 뒤라서 죽는 공간이었는데 다이소나 옛날 이런 데서 샀었던 제품들을 그냥 다 여기다가 몰아넣고 제가 뭐 가방이나 자파 이런 게 좀 많이 없는 편이라 다 걸어놨습니다. 아, 이거 되게 옛날 청소기잖아요. 아, 근데 이게 독일의 밀레라는 브랜드 청소기예요. 근데 제가 청소기를 정말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 네. 근데 그 좋다는 청소기도 이 고양이 털만 흡입하면은 2, 3년이면 너무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했죠. 고양이 키울 때 필요한 무적 청소기 얘가 나왔습니다. 무적 청소기? 네, 이게 사용은 조금 불편하고 이게 무선도 아니고 둔해 보이긴 하는데 흡입력이 진짜 짱짱합니다. 몇 년째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얘는 거의 한 3, 4년 사용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안방인가요? 지금 제 남편이 자고 있거든요. 남편분 혹시 괜찮으신가요? 들어갈게. 안녕하세요. 남편이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지금 얘기는 못하는데 근데 사람이 왔으면 좀 일어나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벽에 조사 다녀와서 거인 소탕하고 오느라 조금 피곤해서 좀 오늘 누워서 임할게요.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침실이고 저는 항상 누워서 애니를 봅니다. 애니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진짜 한 오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애니를 보고 있어요. 많이 놀라셨나요? 프로텍터 생활을 여기서 하시는 네. 거죠? 저는 진짜 집순이에요. 이제 부동산 임장 외에는 거의 밖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쉴 때는 거의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방도 진짜 미니멀해요. 사실 더 꾸밀 수는 있지만 저는 인테리어에 투자하지 말고 샀었던 가구들로 최대한 꾸미자. 나머지 돈은 투자에 다 몰아넣자.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다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침대, 베개입니다. 뭐 새로 장만한 건 저희 남편 정도. 여기에는 제가 임장을 다니면은 발이 좀 많이 부어요. 아무래도 걸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디로션이거든요. 이거를 바르고 얘로 밀어줍니다. 마사지를 하고 이거 아시죠? 고운발. 네, 이게 임장 다니면 발이 자꾸 뻐요. 제가 진짜 한 건성 김미연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바르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일본에서 유명한 압박 스타킹이에요. 이게 수면용이에요. 수면용 아빠 스타킹. 네네, 그래서 마사지하고 발크림 바르고 얘를 신고 잡니다. 제가 진짜 붓기에 진심이라서 지금 PD님께 빌려드리기는 했지만 지압 슬리퍼까지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아파요. 진짜 고문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화장대예요. 아. 제가 화장을 그렇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화장대를 사고 싶었으나 뭔가 또 이사 가면은 화장대가 은근히 그 집에 따라서 계속 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간이 화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메이크업, 헤어, 그다음에 고데기들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예요. 베란다. 크게 볼 건 없지만 자취생분들 정말 중요한 거 베란다가 있어야 됩니다. 베란다가 너무 좁아도 안 되고 세탁기랑 짐을 좀 적재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수거든요. 깨끗하진 않지만 이렇게 빨래 넣을 수 있는 통이랑 많은 짐들, 여행 짐들, 뭐 휴지 이런 생활 필수품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런 게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예진무님 제품이죠? 오치이치. 네, 맞아요. 이게 그때 제가 구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이거 진짜 맨날 품절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사고 싶어서 친구랑 거의 피켓팅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커튼도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그 29살에 아홉수를 겪고 해외여행을 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커튼을 보고 마음을 먹은 거였어요. 아. 내가
여기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나한텐 해외여행은 사치다. 근데 이게 누워있다가 이 발맡에 있는 이 사진을 보고 나도 여기 갈래. 나 여기 가보고 죽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갔을 때 그때 그 쾌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경매를 생각하시게 됐어요? 원래 이것도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전 남친이 나중에 살 집을 경매로 한번 구해보자. 그때 아홉수에 이별했던 그 맞아요. 아. 그분이랑 결혼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득이하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그 전 남자친구 분께서 같이 한번 경매 배워보자 라고 해서 이런 게 있네? 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집을 사서 월세를 받을 수 있네? 이게 너무 저한테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되게 원래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막 몇 억 있어야 투자할 것 같고 주식으로 돈을 불린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걸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경매는 정말 매력적인 게 보통 주담대보다 대출이 훨씬 잘 나오고 부동산 규제에 조금 덜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소액으로 집을 살 수 있다. 서울에. 이게 진짜 매력적인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경매를 하셨을 때는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전 남친과 헤어진 다음에 여행을 다녀오고 경매로 좀 돈을 벌어야겠다 하고 인스타를 엄청 좀 찾아봤었어요. 경매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핏과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바로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이거다 하고 네, 이거다 하고 그냥 바로 선생님 찾아가서 배우고 그리고 그때 심지어 직장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쓴 일기도 있어요. 그 일기를 진짜 다시 읽어보면 약간 좀 눈물이 날 정도로 좀 되게 처절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직장도 내가 정말 30년, 40년 다닐 회사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진짜 이 디자인을 좋아하나? 그런 좀 정체성의 의문과 막 9수와 30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이 경매라도 내가 좀 잘 해내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제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공부하고 투자하는 그 과정을 인스타에다가 올렸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첫 낙찰을 받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경매를 1000만 원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수익을 내셨어요? 거의 100% 수익이 났어요. 세금을 떼고도. 그때는 어느 지역에 구입을 하셨었어요? 그때는 경기도 부천이라고 여기 지역이 되게 매력적인 게 아파트가 좀 적어요. 위성 지도를 클릭해서 딱 보면은 거의 다 빌라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이랑 조금 가까운 경기도 지역으로 가서 한 2, 3억대, 1, 2억대 빌라를 보시는 수요자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정했고 거기서 저는 아파트인데 네. 이름만 아파트고 등기상으로 실제로는 되게 좀 작은 허름한 빌라거든요. 그 집을 6천만 원 정도, 거의 투자금 80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맞아요. 그러면 처음 이제 집을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애 최초라든지 그런 대출을 사용하기가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맞아요. 수가 있잖아요. 처음엔 저는 그 부동산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 내가 빌라를 사면은 생애 최초가 쓰이는지를 몰랐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공부하다가 안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엄청 고민을 했죠. 생애 단 한 번 첫 집을 구매할 때만 쓸 수 있는 기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 대한민국에서 공급은 점점 줄고 땅값은 점점 올라가서 내가 살 집은 점점 없어지고 어려울 텐데 차라리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자. 근데 이 집에는 지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이 오르면은 분명 집도 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지금 서울에 10억짜리 집을 못 사는데 내가 집을 사고 팔고 그러면서 투자금을 모아서 정말 좋은 집 하나를 사자. 그랬을 때 생애 최초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큰 대출에 대한 혜택은 내가 만든 노력들로 커버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선생님한테도 배웠어요.
물어봤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 한 집을 살 거면 생애 최초를 거기다 쓰는 게 맞고, 내가 집을 좀 사고 팔고 좀 많이 모으고 싶다, 집을 땅을 좀 많이 모으고 싶다 하면은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듣고 딱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한 번에 하나를 딱 채갈 돈이 없다. 그리고 사실 그런 집을 사려면 보통은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자신들이 모은 자금을 합쳐서 점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누군가 막 결혼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상대방한테 그 부담을 지우기에는 약간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그냥 경매 투자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경매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첫 번째 물건을 사고 팔고, 두 번째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그 투자금을 모아서 또 3호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네. 그 1,000만 원 투자한 집은 1,000만 원 정도 벌었고, 그 다음에는 3,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3,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경매라는 게 진짜 웃긴 게 네. 투자금에 비례해서 수익도 올라가기보다는 그 타이밍이랑 그런 분위기, 운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집도 부천이셨나요? 네, 맞아요. 부천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천은 너무 불장이랑 그래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네. 저는 다른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여쭤봐도 되나요? 비밀인가요? 경쟁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네. 큰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네. 서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오시는군요. 네네네. 조금 투자금을 모은 거로 또 다시 더 좋은 물건을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임장을 많이 다니시고 경매를 하시니까 좀 집에 대한 보는 눈이 좀 달라지나요? 네. 예전에는 네. 그냥 내가 임차인으로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라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 세게 나오고 맞아요. 뭐 이런 부분들. 맞아요. 열어봤을 때 바퀴벌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그거는 일단 다 베이스고. 네네. 근데 사실 비슷하기는 해요. 임차인이 살기 좋은 집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기 좋은 집이라는 거고, 그거는 매수자든 매도자에게 인기가 많은 집이니까. 근데 부동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내부 컨디션보다는 위치. 맞아요. 저는 사실 내부 컨디션은 인테리어로 충분히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위치는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불변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서울 내에서도 샀다면 주변의 학교, 뭐 마트, 그다음에 교통 이런 요소들도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부만 봤다면은 요즘에는 역세권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입지들을 보게 되신 거네요? 맞아요. 만약에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네. 가치 있는 곳은 또 있거든요. 뭐 예로 들어 교통 호재가 있다던가 여기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던가 그런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삼박자가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런 육각형 집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있겠지만 네. 그만큼의 돈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적당히 이렇게 밸런스를 맞춘 집을 찾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남이 좋아 보이는 집은 맞아요. 나도 좋아 보이고. 비싸다. 그래서 경매에서 그런 좀 말이 있어요. 네. B급 가격으로 사서 A급에 파는 것보다 C급 물건을 사서 B급 물건 가격에 파는 게 낫다. 그게 경매에서는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C급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역에서 조금 멀다던가 아니면은 뭐 빌라, 탑층이라던가 남들이 조금 꺼려하는 물건을 가치를 잘 상승을 시켜서 팔던가 아니면 임대를 놓던가 이런 방법이 이제 경매의 하나의 팁인 거죠. 그러면은 낙찰을 받을 때 가격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그게 주변에 내 빌라랑 같은 조건인 빌라를 다 조사를 해요. 왜냐면 이 세상에 같은 모양의 빌라는 하나도 없거든요. 모양이 다 다르고 구조가 다 달라요. 아파트랑 달리. 그래서 빌라들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내가 얼마 벌 건지 얼마 정도면 낙찰될 수 있는지 요거를 조금 계산을 해서 입찰가를 적는 거예요. 그럼 그게 딱 낙찰이 됐을 때 희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도파민? 오. 그러니까 3등부터 발표를 해요. 3등 땡땡땡 얼마? 저는 그 가격보다 높이 썼잖아요. 만약에 낙찰되는 거라면. 네. 2등 불러요. 2등 땡땡땡 얼마? 또 내 이름 안 불러. 내가 왜 부를까?
난가 봐.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여기까지 이렇게 뛰어요. 법원에서 부르는. 네, 법원에서. 직접 가서 네. MMO험 얼마 이렇게? 그렇게 막 격동적으로 그러진 않는데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아니 경매하면은 사실 저는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제 또래 여자분들은 아마 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조금 무섭다 이런 느낌도 맞아. 있거든요. 무섭진 않으셨어요? 네.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명도예요. 명도가 뭐예요? 명도라는 게 사실 이 경매라는 게 그 집이 좀 사정이 있어서 법원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정이라는 게 그 네. 집주인이 쉽게 말해 빚을 못 갚아서 내가 이 집을 근저당 삼아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 집을 가져가서 경매에다가 파는 거죠. 빨간 딱지. 맞아요. 빨간 딱지 뭐 그런 게 이제 명도 과정에서 강제 집행이라는 건데 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전세 사기 들어보셨죠? 그럼요. 이게 집주인이 전세금까지 못 돌려줄 상황이 돼버리니까 전세 사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낙찰 받은 사람이 이 집을 법원에서 산 사람이 와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하면은 이 사기 당하신 분은 얼마나 억울하고 그쵸. 힘드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유튜브에서는 막 엄청 자극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정말 극소수고 이게 법원에서 내놓은 집인 거잖아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 못 나가 배째 하면은 그 법원에서 강제 집행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용도 낙찰자가 부담을 하기는 해요. 그 비용이 또 따로 나가나요? 맞아요. 그 평수당 뭐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돈이 나가거나 시간이 들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내가 잘 협상을 하고 법원이 강제 집행하는 거 그거를 안다면 사실 내가 막 제발 나와주세요.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직접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근데 사실 강제 집행이라는 거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고 좋은 거는 내가 거기 살고 계신 임차인 또는 집주인분이랑 협상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역시 부동산은 협상. 협상퀸. 진짜 이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려면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사를 나가기 전에 집을 구할 시간이다. 시간을 드리고 이분은 이사 갈 돈도 없으시다 하면은 조금 돈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명도를 하는 거죠. 미사님 오늘 집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제가 뭐 서울에 누구나 좋은 강남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 스스로도.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예쁘게 꾸미고 주변에 자연들이 어우러져 있는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그런 동네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 동네에서 제 입맛에 맞는, 취향에 맞는 그런 집을 하나 지어서 살고 싶다. 이게 제 주택에 대한 꿈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강원도 출신인데 지금 서울에 와서 이것저것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해외에서의 MMO음은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다음 목표입니다. 제가 진짜 미사님의 공간을 구경하면서 저도 모르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뭔가 나는 너무 내 경제적 자유와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뭘 했지? 이런 조금 반성을 조금 하게 됐어요. 아니요? 저 잘하고 반성하지 있나요? 마세요. 네. 회사를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다니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계시고 또 이 일을 하시면서 성취감을 얻고 계시잖아요. 모든 직장인분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그런 경제적 부를 이루고 싶다면 저처럼 여러 가지 투자도 조심스럽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진짜 여러 자취생분들이 미선님의 공간을 보고 많은 영감을 얻어가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